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러면 선생님 질문해 볼게. 이 한 점으로부터 할 때 이 한 점은 원입니까? 네. 이 점은 원이 아닙니다. 이 점은 기준을 말하는 건 거고, 이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죠. 이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아놓은 이 부분이 원인 건 거야. 알겠죠? 준호가 어디가 원이라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모든 점들 전부 다를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원, 저기요. 호는 뭡니까? 호는요? 네. 원 O 위에 두 점 A, B를 잡으면 원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부분을 각각 O라고 합니다. 원을 이루고 있는 원의 이루고 있는 점들의 원의 일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부를 거야. 현은 뭡니까? 원 위에 두 점에 있는 성분을 원이 있으면 원 위에 있는 한 점,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원 위의 한 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할선은 뭡니까? 원과 두 점을 하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 원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서 지나가면 이 원을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때 이 선을 보고 우리는 할선이라고 하는 건가요? 할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지나가도록 만들면서, 한 점에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뭐라고 해? 접선이라고 할 거예요. 접선. 얘는 할선. 얘는 접선. 윤준호 씨, 그때 한 점에서 만나면 이 만나는 이 점을 보고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접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접점. 준호 현이 뭐라고 했죠 아까? 현이 뭐야? 점과 점을 원 위의 점과 한 점과 한 점을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뭐요? 선분을 보고 현이라고 합니다.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또 다른 한 점까지의 원의 일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호라고 해요. 만약에 이 점을, 내가 이 점의 이름을 A, 이 점의 이름을 B 이렇게 했다면 호를 표현할 때 기호로는 호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에 호 A, B 이렇게 표현할 거고, 현 같은 경우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이름을 A, B 저희가 이렇게 정했으면 현을 표현할 때는요, 현 A, B 위에다가 성분 표현하듯이 똑같이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이 뭐죠? 반지름?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이은 선분.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반지름과 반지름 그리고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해요. 반지름과 반지름,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또 원이 하나 있는데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뭐라고 한다고?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활골이라고 합니다.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지름.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반지름.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뭐라고 합니까?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이 뭐죠?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도형. 원 위에 한 점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뭐라고 한다고? 현과 현이 만나서 이루어진 도형을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각. 원주 위에 있는 한 점과 만나서 이루어진 각, 원의 중심과 만나서 이루어진 각, 중심각, 현과 현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 원주각,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중심각. 알겠죠? 중심각 도형이에요? 각 아니었어요? 네? 각이 도형 아닙니까? 맞네. 그런가?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체크 1번. 2번. 어떤 건 너네가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익을 할 거거든요. 할수 없어요. 들어가서 2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넓이. 한 원에서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와의 관계를 그리고 나타내고 그 관계를 쓰시오. 이렇게 되겠어요. 중심자 그게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이라고 하는 건 중심각이 뭐라고 했죠 아까?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중심각인데 이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하고는 어떤 관계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아지게끔. 아니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작도법에 의해서 각의 이등분선 긋는 거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이 도형에서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원의 일부분 얘를 말하는 건데 이 원의 일부분과 이 원의 일부분은요 서로 그 길이가 같을까요? 이렇게 얘가 질문하는 건가요? 어때요?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얘하고 길이는 같을 거야. 중심각의 크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 60분법 뭐 여기 전체 이 반지름이 한 바퀴 회전하는 요 회전해가지고 얘랑 다시 겹치게 되는 요 회전하는 한 바퀴 회전하는 걸 360등분 했을 때 360등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360개로 나누었을 때 이 말이죠. 그죠? 그럼 360개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의 크기를 몇 도라고 부르고 1도라고 부르고 1도가 2개 있으면 2도, 1도가 3개 있으면 3도 이렇게 되는 건 거지. 자, 그러면 이 1도짜리와 여기 있는 이 1도짜리, 여기 있는 이 1도짜리들은 다 어떤 것들은 같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의 길이들은 다 같겠습니까? 호의 길이들을 다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들은 각각이 다 같습니까? 같겠죠. 그러면 1도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5도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은 몇 배 차이 나겠어요? 정확하게 5개가 붙어 있는 건 거니까 5배가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누구의 크기랑 중심각의 크기랑 누구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다.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넓이도 이 각의 크기의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각의 크기가 여기에 주어져 있으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됩니까? 이 넓이 정확하게 얘는 2배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랑 모두 부채꼴의 넓이도 어떤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호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만약에 2배가 되면요 여기가 A 여기가 2A 이렇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몇 배가 되는 건 거야? 2배가 되죠. 네. 부채꼴의 넓이도 몇 배가 되는 겁니까? 2배가 되는데 여기서 질문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그럼 2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 각의 크기가 이렇게 된 놈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얘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한 거죠. 얘하고 길이가 같은 건가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를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B라고 하면 여기는 요거 2개를 합해야 B 2개 합한 건데 얘가 삼각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당연히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B보다 어떤 건 거야? 2B보다 작죠 여기가.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현의 길이는 2배가 됩니까? 아니요. 2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랑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입니까?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인가요? 아니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요, 얘가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가요? 삼각형의 넓이 2배가 되었을 때 삼각형은 왼쪽 끝이 여기, 오른쪽 끝이 여기 이렇게 연결한 걸 말하는 건 것이, 그죠? 그러면 하나짜리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말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랑 연결된 요 2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랑 얘를 뜻하게 되는 건 것이, 그지? 자, 그럼 이때 삼각형 여기를 O, A, B 이렇게 하고 여기를 C, D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삼각형 크기 2개를 비교하면 삼각형 OAB랑 삼각형 OCD랑은 그러면 누가 더 크겠어요? 이놈의 2배가 큽니까? OCD가 큽니까? 오바이비. 2배가 더 크겠죠. 얼마만큼 더 큰가요? 요거 한 만큼 더 큰 건 거지. 요 2개 차이만. 그죠? 맞아요? 그래서 2배보다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아지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혈의 길이도 2배보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어떻게 됩니까? 정비례 관계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때 생기는 원위에서 삼각형들 생기는 거 2배보다도 작아진다.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 밑에 원래 3번에 해야 되는데 그 3번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네. 3번에다가 거기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및 중심각과 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현의 길이는 2배보다도 어떻게 되고요? 작아지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도 2배보다도 어떻게 됩니다? 작아집니다. 그죠? 맞나요? 네. 아니 문제를 전부 다 읽어가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원래 A자리가 있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현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른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됩니까? 이 말이야. 그러면 얘 2배가 되니? 아니요. 준호야 2배가 돼? 2배보다도 작아지는 건 거지? 이 빨간 거는. 그죠? 맞아요? 밑에 거. 하이.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어때요?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습니까? 네. 크기가 같은 여기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크기가 같은 중심각 그러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이럴 때 호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중심각이 같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으면 호의 길이 2개는 서로 어떻습니다?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그럼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까? 여기 하나짜리랑 2개짜리랑 3개짜리랑 넓이들은 1배, 2배, 3배 이렇게 크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틀렸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맞습니까? 호의 길이도 하나짜리 2개 붙이면 2개, 3개 이렇게 해요. 호의 길이도 정비례 관계에 있겠죠.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습니까? 아니요. 현의 길이는 같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잖아요. 중심각이 같은 거는 같잖아요.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한데 2개가 현의 길이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길이는 같겠죠. 왜 같나요? 얘 반지름이죠. 반지름. 얘 반지름은 항상 일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지름은 항상 일정하죠. 그럼 한 변의 길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이건 무슨 합동이 돼요? SAS 합동이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길이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까? 정비례가 뭔데?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요. 2배보다 작아지고 3배보다 작아진다고 했었죠.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 똑같이 각의 크기가 하나, 둘 이렇게 붙여놨는데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랑 이 빨간 길이의 2배가 얘가 되느냐 이 말인 건가요, 그죠? 그러나 저 파란 길이는 빨간 길이 2배보다도 어떻다고? 작다 그랬어요, 그죠? 쌤은 원줄까지 해요? 어? 3.1425. 6535. 야 그거 만자리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던데. 몇 초까지 다 했는데? 준호야, 네? 원주율이 뭐죠? 원주율이요? 네. 원주 나누기 지. 에? 원주 나누기 지름이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원이 하나 있어요. 네. 에? 그 원의 뒤에 둘레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 원의 둘레를 영역에다가 쭉 펼쳐봤더니 얘가 누구랑 비교해봤냐면 지름이랑 비교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지름이 몇 번 정도? 하나, 둘, 3개 정도 하고 조금 더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름이 한 몇 배 정도가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름이 몇 배 정도가 되나요? 하고 이제 살펴봤더니 여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나타낸 겁니까? 원의 누구? 원의 둘레를 나타낸 건 거고 원의 둘레를 원주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비교하는 건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중? 여기 있는 거 누구랑? 지름이랑 비교하고 있는 중 지름이 한 몇 번 정도로 나눠지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를 뭘로 나눴더니 지름으로 나눴더니 약 한 몇 배 정도 되더라? 한 3배 정도 되는 건 거야. 약 3배인 건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너네가 이제 약 3배요, 혹은 3.1배요, 혹은 3.14배요, 혹은 뭐 3.14159 해서 뭐 파이데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 뒤에 누가 더 많이 배우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얘는 아무리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규칙성 있게 그 소수 D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도 않는 무한소수라서 무리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무리수를 다 쓸 수 있어 없어? 다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호로 얘를 쓰기로 한 겁니다. 기호로. 그래서 파이 이렇게 쓸 거고 이 파이는 대략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의 크기의 숫자입니까? 3점. 약 한 3.14배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원주율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지. 자, 원주가 뭐라고요? 원주가 뭐라고? 원의 원의 둘레. 둘레고 율은요 지금 누군가와 비교한 겁니다. 지금 그치? B를 나타내는 건 뭐야? 원주를 누구랑 비교한 겁니까? 지름이랑 비교한 건 뭐야? 당연히 뭘로 나눠봤겠어? 지름으로 짧은 놈으로 나눠봤더니 한 3배 정도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옆에다가 써보면 뭐분의 뭐 한 개? 지름분의 뭐 한 개요? 지름분의 뭐 한 개? 원의 둘레 한 개 뭐라는 얘기야? 파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한테 원의 둘레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원의 둘레를 구하고 싶으면 뭐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지름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되는 건 거지. 그죠?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주율이 얼마죠? 파이라고 지금부터 그냥 문자 얘는 그럼 문자야 숫자야? 사실은 숫자죠? 수를 나타낼 수 없어서 여기다가 표현한 거니까 이 원주율에 해당하는 이 파이라고 하는 얘는 수입니다. 수. 준호야, 네. 지름은요 반지름의 몇 배입니까? 2배. 우린 반지름을 R 이렇게 표현할 건데 왜 반지름 위주로 표현하냐면 아까 원을 설명할 때 원이 뭐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름보다도 반지름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반지름이 몇 배가 되는 건가요? 그럼 몇 배? 2배 한 개 지름이고 거기에다 뭐까지 곱하면 파이 꼬집까지 곱하면 이게 원의 둘레가 되는데 이 중에 숫자만 한번 불러보자. 2, 파이 둘 다 숫자를 냈죠? 그리고 반지름은요? R.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원의 둘레는 2 파이 R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2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을 한 거예요. 파이가 얼마 정도 되죠? 3.14배 정도. 그러니까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한 6배 정도 되는 건 거죠. 대략적으로.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반지름이 있고 근데 원의 둘레가 얼마라고? 보람이? 2파이야. 그러면 원을 네가 이렇게 엄청 잘게 이렇게 잘게 쪼개면 계속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또 2분의 1 하고 2분의 1 했던 걸 또 2분의 1 하고 하면 여기는 그냥 봐봐. 2등분을 했을 때는 얘가 아주 둥그렇죠. 이렇게. 그죠? 근데 4분의 1 하니까 다시 8분의 1 하니까 다시 16분의 1 하니까 이렇게 여기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세워가지고 여기 반지름 여기 있는 거 요 호의 길이 하나 반지름 호의 길이 하나 이렇게 하면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세워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호의 길이들을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채워넣은 건가요? 이렇게 채워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모양에 가까워질까요?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질 텐데 이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둘레가 주는 얼마나 그랬어 아까? 전체 둘레는 2파이R. 그럼 그 절반은 얼마게? 파이얼 파이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 셈입니까? 파이 R 인 셈이죠. 절반. 그죠? 준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랑 같아요? 준호 어디 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랑 같아요? 여기 반지름 있죠? 여기 R.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파이 R 곱하기 뭐 하면 돼? R 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 R 곱하기 R 했더니 R이 몇 번 곱해졌어? R이 몇 번? 2번 곱해지면 우리 지수에다가 표현할 거죠. 파이 숫자니까 앞에다 오는 건 거고. 그래서 원의 넓이는요 뭐랑 같아요? 파이 R 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래서 얘는 파이 R 가로 길이 곱하기 R 한 거 세로 길이 인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넓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요?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름 곱하기 파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준호 지름 곱하기 파이 아니 거짓말했어요. 원의 넓이요. 왜 저렇게 색깔? 파이 R 제곱이요. 그죠? 파이 R 가로 세로 길이 R 파이 R 제곱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거 예를 들면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얼마면 4면 원의 둘레는 지름 얼마? 지름 8 파이 한 개 원의 둘레. 그래서 원의 둘레는요 얼마? 8파이. 그리고 단위가 있으면 단위 쓰셔야 되고요. 원의 넓이는요 44 반지름 바로 곱하고 44 16 곱하기 파이 한 거. 그리고 단위는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거예요. 준호 씨 네. 원의 둘레는요 12 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될 거고 넓이는요 반지름이 얼마니까? 6이니까 66 36 이렇게 바로 곱하고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라마 얘를 4등분하면 얼마죠? 호의 길이도 4등분 됩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4등분 되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 관계였으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만 곱해주면 요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막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중심과 여기 반지름 코의 길이로 둘러싸인 요 모양을 뭐라고 부르는데?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부채꼴을 다룰 때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고? 원부터 생각하고 원의 그냥 일부분 전체의 몇 분의 몇인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근호가 한번 생각해보죠. 코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는 건가요? 원의 둘레부터 생각하는 거야.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r 한 거, 지름 곱하기 파이 한 거, 원의 둘레. 그런데 우리는 원의 둘레의 몇 분의 몇인지를 살펴볼 건데 원의 둘레의 몇 분의 몇이니까 우리는 각을 이제 표현할 때 지금 전체를 몇 등분한 거? 360등분 해야 1도짜리가 나오는 거고 x도는 1도짜리가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X개 x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몇 등분부터 해야 돼? 360 360등분으로 나누면 360으로 나누면 분의 1도짜리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x개 한 개 x도짜리가 되겠죠. 그럼 그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요. 제일 먼저 뭐 누구의 넓이부터 구하고 원의 넓이부터 구하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360으로 나누면 몇 도짜리가 나와? 1도짜리가 나오는 거고 1도에 몇 x배 한 개 x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하고는 다 어떤 관계에 있어?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호의 길이를 밑에다가 식으로 한번 써보자. 자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원의 둘레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몇 분의 몇 한 거요? 360분의 중심각 한 것만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원의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부터 먼저 구하고 똑같이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럼 준호야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얘는 2가 곱해져 있죠. 네. 얘는 없죠. 네.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해주면은 이 2가 사라지겠지. 그죠? 네. 비교해봐. 파이 있죠? 네. r은 몇 개? 두 개. 2개. 얘는 한 개. 그럼 네. 한 번 더 곱해주면 얘하고 똑같아지죠? 네.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 하는 부분은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에다가 호의 길이를 부채꼴의 넓이로 바꾸고 싶으면 호의 길이에다가 뭘 곱하기만 하면 돼? 2분의 1과 r을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2분의 1 곱하기 뭘 한다고? r 곱하기 뭐 하면 돼요? 호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호의 길이에다가 2분의 1 r만 곱하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려움이 됐네요. 에?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 호민이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얼마요? 그러니까 2배 지름하면서 16 파이. 파이의 몇 분의 몇이요? 90도는 전체의 360분의 90이지만 우리가 4분의 1인 건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4파이 그리고 단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단위 반드시 써야 돼요.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하면 제일 먼저 누구의 넓이부터 구하고 원의 넓이 64파이에 몇 분의 몇이요? 360분의 90 한 거 몇 등분한 거? 4등분한 건 거죠? 그러면 4는 4, 4는 24, 16파이 그리고 단위는요? 반드시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제 60도네. 그럼 준호가 이거 호의 길이 네. 코의 길이. 네, 전체 둘레는 12파이 곱하기 6분의 1 360분의 60이니까 6분의 6분의 1이요. 일. 뭐 얼마요? 2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센티미터.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 36 36파이에 또 몇 분의 몇? 6분의 6분의 1 1 한 거 6파이 6파이 제곱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요. 우람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호의 길이를 구해놓고 호의 길이 몇 분의 몇 하면 된다고 그랬어 아까? 2분의 1 곱하면 되고 반지름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예요? 2파이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데? 5파이가 되는데 5파이 제곱센티미터요. 금준호씨 네. 우체골의 넓이는요 네.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네. 2분의 1 1 곱하기 곱하기 반지름 12 곱하기 호의 길이 9파이 뭐 얼마입니까? 54파이 그리고 단위는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너네가 초등학교 때 했던 부분을 파이라고 하는 원주율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만 바뀌어서 나온 건 거야.